제가 평소에 500만 원 이하의 아파트를 노리라고 많이 강조는 하는데 가끔 에이 오야상님 무슨 500만 원 이하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채널은 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의 도쿄의 390만 원 아파트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사이타마의 330만 원의 아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 방법과 썰을 풀어드리는 일본 오야상입니다. 자, 오늘은 저 일본 오야상의 사이타마의 아파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까지의 과정과 비용, 그리고 세입자 모집 및 모집 결과 최종적으로 리마와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 아파트를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야상. 자, 먼저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일본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매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나름 애착이 많이 가는 아파트이며, 현재 이 일본 오야상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9년 6월경에 일본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 이 아파트를 본 것은 2019년 12월경이니 한 6개월 정도 일본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한 새내기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재지는 사이타마현 사야마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아또홈 사이트에서 12월 초에 올라오자마자 제가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니 현재 거주 중인 집이라서 견학할 수 있는 일정을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보러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 3일에서 4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파트의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위치와 주위 환경 정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사이타마현 사야마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사이타마현 사야마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자,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작은데 사야마 나카히라노 맨션이라고 써있죠. 이 작은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가 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구매를 한 투자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역에서는 사야마시 역인데, 자, 이 사야마시 역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고, 이제 버스 노선도 있는데, 이 버스 노선은 이제 이쪽으로 밑으로 지나가는 노선과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지나가는 노선, 이 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버스 노선은 이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서 걸어서 이제 여기까지 걸어서 6분이나, 아니면 이 위쪽 버스 노선은 이쪽은 걸어서 한 8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장점에 대해서, 자, 이 사야마 나카히라노 맨션인데, 자, 이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우선 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이 초등학교가.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출발을 해서 이 초등학교까지, 이 초등학교 입구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290m?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가깝고 괜찮다라는 생각도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이제 남쪽으로, 이 남쪽 도로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 아파트에서 출발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남쪽 도로에 세븐일레븐, 이제 편의점이 있죠. 이제 이 세븐일레븐까지 거리가 약 400m, 약 5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구글 지도 소개를 할 때 이 아파트 주위에 이 노란 색깔 건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 남쪽에는 이렇게 오렌지, 노란 색깔 건물, 이렇게 주황색 건물이 많이 있죠. 자, 이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뭐 사이데리아라고 하는 뭐 음식점이 있고, 뭐 옷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븐일레븐 좌우로는 우오베라고 하는 이제 백엔 초밥집,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도 쿠라즈시라고 하는 백엔 초밥집이 있고, 그 다음 초밥집 바로 옆에는 이제 슈퍼마켓, 24시간 영업하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24시간 영업하는 이제 슈퍼마켓, 빅그웨이라고 하는 이제 24시간 영업하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이제 버스 정류장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이 아니고 슈퍼 바로 옆에 이제 쿠라드시 백엔 초밥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건물은 이제 오락실인데, 대형 게임센터 오락실인데 몇 번 가본 적은 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뭐 키즈 카페 같이 실내 놀이터, 실내 오락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옆에 이제 우오베이라고 하는 이제 초밥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밥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너편에 보면은 이 노란색 큰 건물이 보이죠? 이 노란색 큰 건물은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자, 이 노란색 큰 건물은 쇼핑몰인데, 뭐 슈퍼도 있고, 뭐 맥도날드도 있고, 다이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홈센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국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면 이런저런 가게가 있습니다라고 써있죠. 뭐 야오코라는 슈퍼마켓도 있고, 뭐 다이소도 있고요. 뭐 이런 가게도 있고요. 뭐 라면집도 있고요. 히다카야. 그다음에 여기 뭐 수영장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남쪽에는 이런 이제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걸어서 한 5분, 6분 거리에 이렇게 상업시설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자, 여기가 아파트인데, 자, 이게 아파트인데, 사야마 나카니라노 만션. 자,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고, 뭐 위쪽에도 뭐 가게가 몇 개가 있긴 있는데 뭐 크게 뭐 눈에 띄는 가게는 없고, 이제 이 사거리에 이제 슈퍼 마루에츠라고 하는 이제 이 슈퍼 밤 24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는 이제 슈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근처에 슈퍼가 세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쇼핑하기도 편하고 이제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의 주위 환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을 저는 또 표로 이제 정리하는 걸 좋아하죠. 이제 이것을 표로 정리한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짠. 자, 바로 이 표인데, 자, 제 얼굴이 조금, 네, 잘 안 보이는데, 자, 이 표 보시면은 이제 걸어서 400m, 그냥 걸어서 한 4분, 5분 정도에 세븐일레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서 500m 걸어가면 이제 빅그에라는 슈퍼, 뭐 이렇게 초밥집이 있고, 라면집이 있고, 쿠라즈시가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600m쯤 가면은 이제 이런 쇼핑몰, 패밀리마트도 있고, 이런 쇼핑몰도 있고요. 야오코, 맥도날드, 다이소, 뭐 이런 가게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파트는 이제 역에서는 거리가 한 20분 정도, 좀 멀지만 버스 노선도 있고, 대신 이제 주위에는 이제 슈퍼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음식점도 많고, 그래서 생활하기 편한 이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괜찮았어요. 자, 아무튼 주위 환경은 이렇고, 일단 제가 처음에 이 아파트를 인터넷에서 본 정보는 이렇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아파트를 본 정보, 부동산 회사에서 받은 정보가, 자,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자, 제 얼굴을 살짝 치울게요. 자, 이 정보, 이 자료인데, 자, 이 자료 보시면은 뭐, 쭉 보시면 아시겠죠? 가격은 원래 처음에는 360만엔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330만으로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360만엔인데 330 아니에요? 했더니, 330만엔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볼펜으로 이제 선 그어가지고 옆에다 330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아파트는 3층짜리 아파트이고, 이제 판매 당시에는 330만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은 이제 3DK입니다. 3DK. 그래서 처음에 3DK였어요. 그 다음에 건축 연도는 87년도 9월 달에 만들어진 이제 아파트입니다. 3층짜리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층에 두 개 호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석집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구석집이 이제 제가 구매를 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 슈퍼마켓까지 걸어서 8분, 그 다음에 조용한 주택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자, 방 크기는 54.27입니다. 54.27 이렇게 있고요. 1층이고요. 자, 역에서는 걸어서 한 20분,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은 버스 4분, 그 다음에 정류장에서 뭐 8분, 버스 정류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뭐 8분 걸리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다음에 걸어서 6분 정도 걸리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역에서 버스를 탈 때 어느 것을 탈까요? 이제 골라 타는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는 버스 타면 된다 이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 도면은 이렇습니다. 판매 도면은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제가 12월 초에 올라오자마자 제가 견학 문의를 1순위로 연락을 했고, 실제로 보러 간 것은 이제 12월 6일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아파트 보러 간 6일날 당일 아침에 제가 첫 번째였는데, 이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한 아저씨도 자기도 이 아파트 관심 있다고 보러 왔다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저와 이 인근에 거주하시는 아저씨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직원한테 이 아파트 어떻게 문의가 많이 왔나요? 물어봤는데, 이 아파트 오늘 저녁까지 총 6팀이 보러 오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와우. 자, 아무튼 이거 인기가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아파트 거주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아파트는 50대 아저씨가 혼자 거주를 하시던 집이었고, 이제 일을 하시다가 큰 부상을 입고 이제 하반신을 크게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제 못하게 됐고, 이제 아파트 대출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남은 대출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갚고 본인은 그냥 원룸으로 빨리 이사를 희망한다는 판매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최근에 변기를 새 걸로 교체를 했다고 했고, 확실하게 깔끔했습니다. 이제 교체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에어컨도 2대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생각하기에 이 아파트의 시세는 한 480만 원 정도? 만약에 이걸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되팔 경우에 한 5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런 아파트를 330만 원에 판다는 것은 꽤 저렴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본 당일날 구매를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날 오기로 한 이제 6팀들은 다 나가리가 된 거죠. 진짜 이렇게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는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새로 올라온 정보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고, 보자마자 바로
부동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최대한 가까운 시일, 빠른 시일에 견학 예약을 해서 첫 번째로 견학을 하신 다음에 이 견학을 한 후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시다가 빠르게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된 경우 재빠르게 구매 신청을 넣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라이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 아파트를 보러 간 게 12월 6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견학 오자마자 바로 구매하겠다라는 말에 이제 판매자 그 아저씨도 깜짝 놀라셨고 이제 그 아저씨도 하루빨리 자기 집도 구해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니까 많이 바쁘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말에 연말 연시가 끝나고 1월이 되고 이제 판매 아저씨도 월세 계약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완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돈을 납부를 하고 결산을 하고 열쇠를 받은 날이 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1월 27일에 열쇠를 받고 이제 집을 체크를 하고 어디 수리를 할 건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아파트가 거주 중인 아파트라서 조금 이제 꼼꼼히 이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아저씨는 좀 담배를 많이 이제 피우셔서 벽지가 노랗게 이제 색이 바래서 일단 벽지는 전부 싹 다 이제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장판도 이제 담뱃재 때문에 구멍이 난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 세면대가 거울 부분에 좀 녹도 슬고 좀 너무 낡아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수리 견적을 놓고 이제 수리업자를 의뢰를 했습니다. 역시 처음이라서 저도 아무 지식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거나 이제 아파트 주위에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 직접 가서 이제 견적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군데, 4군데 회사에서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회사에 이제 공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면대를 교체를 하고 벽지도 새로 싹 교체를 하고 공사 완료를 한 것이 2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짜잘한 이제 인테리어 공사는 이제 저하고 한국에서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스스로 DIY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가 일본에 오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아직까지 지금 만나 뵙지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짜잘한 공사는 이제 페인트 칠을 하거나 다이소에서 이제 사온 포인트 벽지로 이제 깔끔하게 붙이거나 환풍기가 너무 낡아서 환풍기를 떼서 이제 새 환풍기로 이제 교체를 하거나 주방의 전등을 새 걸로 교체하고 그다음 비디오 인터폰도 이제 새 거를 설치한 다음에 가스 노출 탐지기도 설치하는 등 뭐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엄청 많네요. 이렇게 2월 말까지 짜잘한 공사를 다 하고 이제 3월 달부터 세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공사가 끝나고 이제 세입자를 모집했을 때 사용했던 제 사이타마의 아파트의 사진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는 이 사진이 아파트의 정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아파트는 1층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파트를 다른 각도에서 찍은 이제 사진인데 1층 이 오른쪽에 있는 이쪽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벽이라든가 뭐 다른 아파트가 없어서 점심 이후에는 해는 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102로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자, 출입문. 그다음에 인터폰은 이제 다 교체를 했어요, 스스로.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첫 이제 현관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관. 자, 현관 이제 옆에 신발장이 있는데 이 신발장은 이제 다이소에서 이제 포인트 벽지를 사서 한 400엔에 샀나? 4개? 4장을 사서 이렇게 바른 겁니다. 깔끔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출입문 들어와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이 바닥은 이제 나무바닥 플로링이고 이제 벽지는 새로 싹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방을 확대하면 이렇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방에서 나와서 반대편에 화장실입니다. 이 전에 거주하시던 분이 이제 작년에 20만엔 정도 거금을 주고 화장실 싹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새로 교체를 하고 이제 비대 공사도 하고요. 돈 좀 많이 쓰셨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세면대. 세면대는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한 49,800엔 정도 했습니다, 이거. 세면대가 너무 낡아서 세면대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저렴한 걸로 교체를 했어요. 깔끔해 보이고 저렴한 걸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욕실하고 이제 세탁기 넣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욕실이 되겠습니다, 욕실. 욕실은 조금 낡았는데, 그래도 뭐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오이타키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일단은 욕실은 그나마 그럭저럭 깔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복도에서 이제 거실로 향하는 이제 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실에서 이제 주방을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공간은 냉장고를 넣는 공간, 냉장고.
냉장고 넣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원래 여기는 이렇게 문이 달려 있어요. 문. 미닫이 문이 달려 있었는데 이 문을 뗐습니다. 떼가지고 아예 터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LDK 형식으로 이렇게 거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엌을 확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부엌을 확대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환풍기라던가 새로 설치를 했고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 있는 이 형광등도 이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주방은 좀 많이 낡았어요. 그 다음에 주방에서 원래 방이 있던 공간인데 문을 떼고 이제 터버려서 거실로 만든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어컨이 하나 달려있죠. 자, 이제 턴 방, 거실로 쓰고 있는 방입니다. 이게 에어컨이 달려있고 단점이 뭐냐면 이 아파트 바로 앞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해가 잘 안 들어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파트 베란다 앞에 단독주택이 있어서 베란다 나가면은 좀 경치도 별로 좀 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튼 방에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부엌 쪽을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튼 방에서 반대편 복도 쪽을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냉장고를 집어넣는 이제 푹 꺼진 공간이 있었죠? 그 공간에서 이제 거실을 바라본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가스레인지 넣는 이제 부엌에서 이제 튼 방, 거실을 바라본 방면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폰, 자, 새로 교체를 했어요. 스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새거라는 이제 증거로 이제 비닐 안 뜯었죠? 자, 비닐 뜯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타타미, 이제 와실, 타타미 방이 되겠습니다. 근데 타타미가 안 보이네요. 자, 이거 타타미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나무 매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매트를 설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타타미 방이 아닌 양실, 플로링처럼 보이죠? 꽤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를 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방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 그래서 에어컨은 총 이제 2개가 되겠습니다. 거실에 하나, 그 다음에 이 타타미 방에 하나, 그 다음에 이 타타미는 이제 위에다가 이제 나무 매트를 설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방을 꾸몄습니다. 자, 이게 반대편에서 바라본 이제 거실을 바라본 부엌 쪽을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 이게 타타미 같지 않아 보이죠? 뭔가 깔끔해 보이죠? 살짝 이 오른쪽에 살짝 타타미 이제 뭔가 느낌이 나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꽤 깔끔한 이렇게 나무 매트를 사용하면 깔끔한 방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매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3월부터 이 아파트에 세입자를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3월 1일에 사야마시역 근처에 있는 아파만숍이라는 부동산에 의뢰를 했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구매를 하고 처음 세입자를 모집하는 순간이라서 많이 떨렸고 세입자를 모집을 할 때 이것저것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뭐 모르는 거 투성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만든 세입자 모집 전단지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짠! 자, 이 도면, 이 이제 전단지가 제가 처음에 이 아파트 모집을 했을 때 부동산 의뢰해서 만들었던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월세는 45,000엔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아파트 제가 방 문을 텄으니까 ELDK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아파트는 ELDK라고 할 수 없는 도면이라서 ELDK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3DK로 모집 공고를 냈고 3월달 한 달간 이 아파만숍 부동산에 의뢰를 했는데 세입자 문의가 없었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에 이번에는 미니미니라는 중개수수료 반값 부동산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회사는 선뜻 ELDK로 모집을 해드릴게요 라고 해주네요. 역시 오야상의 마음을 잘 아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마시의 ELDK 가족 타입 아파트 최저가라는 목표로 49,000엔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같은 아파트의 3층에서도 월세 모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저와 같은 49,000엔으로요.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하면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미 이 사야마시에서 최저가 보장으로 49,000엔으로 모집을 했는데 같은 대항마가 나타난 것이죠. 이 아파트 세입자 모집은 식당 경영과 비슷합니다. 우리 가게 주위에 라이벌 가게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을 분석을 해야죠. 어느 가게가 더 입지 조건이 우위에 있는가, 대로변에 있거나 1층에 있거나 말이죠.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디가 더 우위에 있는가, 그리고 음식의 질과 가성비는 어디가 더 우위에 있는가, 결국엔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면 어디가 더 가격이 저렴한가, 이렇게 말이죠. 제 라이벌인 3층과 그리고 저 1층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월세 가격은 둘 다 49,000엔. 3층의 장점은 고층이라서 해가 잘 들어온다, 전망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반면 저의 1층은 아파트 앞에 이제 단독주택 건물이 있어서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점, 그리고 건물에 좀 막혀서 답답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것만 보면 저의 1패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도면으로는 3층 아파트는 부엌과 거실의 문을 분리하지 않은 3DK 도면으로 계속 모집을 했고, 저는 부엌과 거실의 문을 분리를 해서 ELDK로 모집을 해서 제 아파트가 도면으로만 보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1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내부 설비는 비슷비슷했지만 최신식 비대 화장실이라던가 타타미 위에 나무 매트를 설치한 점, 그리고 벽지 도배도 새로 했고 새 비디오 인터폰 설치 등도 내부 설비도 제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승 1패로 월세 가격 변동 없이 49,000엔 그대로 승부를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졌습니다. 자, 3층 아파트가 먼저 세입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저는 해가 잘 들어오고 전망이 좋은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일본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 2층이 최고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층은 계단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물론 4층, 5층보다는 훨씬 낫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세입자 모집 경쟁에 패배를 하고 4월달 이 한 달도, 그리고 골든위크가 지나도 더 이상 세입자 문의가 없는 등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연휴 골든위크가 끝나고 5월 7일 목요일에 에이블이라는 중개수수료 반값에 TV 홍보도 열심히 하는 부동산 회사에 추가로 세입자 모집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 화요일에 입주 희망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5월 7일 목요일에 모집 의뢰서를 작성을 하고 부탁하겠습니다, 도장 찍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5월 8일날 금요일에 이제 아파트 사진을 찍고 이제 5월 9일 토요일에 인터넷에 올리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바로 입주 희망한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기를 치지? 이런 생각을 했죠. 자, 입주를 희망하시던 분은 이제 50대 중반의 아저씨인데 혼자 거주를 하신다고 이제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월세 45,000엔 그리고 관리비 4,000엔 해서 49,000엔에 월세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부터 입주를 해서 2021년 8월 현재까지도 아직도 잘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세입자를 모집을 할 때는 다수의 부동산 회사에 의뢰를 하면 경쟁심이 붙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모집을 성공하게 되면 모집 성공 보수를 통상 월세 한 달치를 보통 이렇게 이제 성공 보수로 부동산 회사에 주는데, 이런 모집 성공 보수를 2개월치를 준다거나 3개월치를 준다고 하면 부동산 회사는 좀 더 열심히 모집을 해줄 겁니다. 자,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그래서 총 얼마 들었어요? 자, 이게 궁금하시죠? 자, 아파트 가격이 330만엔,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16만 7,200엔, 수입 인지 1,000엔, 아파트 관리비 분납은 0엔. 이것은 이제 판매자 그 아저씨가 필요 없다고 그냥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일단 이거는 이제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고정자산세 분납 32,142엔, 그리고 등기 등록, 등기 대행 수수료 비용이 11만 5,775엔.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들어간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361만 6,117엔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벽지 갈았고 그 다음에 바닥 장판 갈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31만 9,151엔, 그 다음에 세면대 교체 4만 9,800엔, 이제 환풍기 교체 한 2,000엔, 그 다음에 비디오 인터폰 새 걸로 교체 8,900엔, 그 다음에 아파트 청소 비용이 4만 9,000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세가 8만 6,200엔, 자, 그 다음에 화재 보험이나 각종 다이소 등 비품비가 18,800엔 정도 해서 공사비 및 각종 수수료 등 다 포함해서 들어간 총 비용은 약 414만 9,968엔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월세를 49,000엔에 계약을 해서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이며 관리비 7,000엔을 제외하면 실질 수익은 매달 42,000엔, 이것을 1년간 곱하기 12개월, 연간 실제 월세 수익은 50만 4천엔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질 리마어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 12.14%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가격에서 실질 리마어리를 계산을 한다면 15.27%가 되겠네요. 오야상, 자, 오늘은 일본 오야상의 사이타마의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일본 부동산 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